한국은 이 뷰티 시장 자체가 네네네네. 사실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베이스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교육도 우리가 1991년도부터 네. 미용대학이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아, 한국이 미용대학이라는 최초예요. 게 최초로 예. 만들어진 예. 거였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있죠. 일본어 뭐 야마노도 있고 헐리우드도 있고 이제 근데 많지는 않죠. 네. 뭐 지방 네, 있긴 네.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원도 생기고 네. 대학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대학원이 한성대학교예요. 아, 예술대학원. 그래요? 네. 어쩌면 선두적인 역할을 그쵸. 했군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 1997년도니까 네네. 그래서 대학원이 생기고 학부는 이제 우리는 좀 늦게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단 4년제 대학의 학부가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성대만 계신 지가 얼마? 오래됐죠. 원래 제가 처음에 이제 한성대학교를 네. 2002년도에 한성대학교 대학원에 그때는 대학원이 없을 때니까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2006년 12월 달에 네. 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2011년도에 퇴사를 하고 이제 원래 다른 대학교 네, 그때. 장안대 강남대에 네네. 있다가 2017년도에 여기 이제 제가 정년을 보장받고 이건 이제 테니어라고 해서 종신교수를 졸업했죠. 아, 그래서 지금 한성대학교 학과장님이시죠? 그죠? 이제 제가 주임 그렇죠. 교수 주임 학과장님 하시는 거. 그리고 뭐 학사, 석사, 박사가 다 있으니까. 만약에 이 자라나는 미용 꿈나무들에게 네, 네. 이제 후배들이죠. 저희들한테 보면 이제 교수님한테는 너무 까마득한 이제 애기 같은 후배들이고 저한테도 이제 그건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이제 후배들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아마 교수의 길, 네. 가르침의 길을 네. 한편으로는 상당히 선망을 하면서 이제 네.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 또 요즘은 이제 진짜 이런 유튜브라든가 그렇죠.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재능을 좀 많이 발휘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가르침의 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교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적인 정말 정도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좋을까요? 물론 많은 긴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교수가 되는 거는 학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하고 우리 레안 대표하고는 서로 이제 신용, 믿음에 의해서 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뭘로 보냐? 페이퍼로 봐. 그렇잖아요. 그들의 학력과 그렇지. 경험과 그렇죠. 경력과 그렇죠. 누구를 소개받아. 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누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페이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페이퍼에 이 사람이 학부는 어디 나왔고 석사는 어디 나왔고 박사 어디 나왔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지. 왜? 우리는 실용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필드에서 경험이 얼마 정도 되네? 그렇죠. 그런 걸 먼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의 인격은 매출이잖아. 교수의 인격은 뭐냐면 연구야. 얼마나 논문을 많이 쓰느냐. 끊임없이 이제 그렇죠. 학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증명해내야 그렇죠. 되는 논문이 반드시 따라와야 그렇죠. 되고. 디자이너가 있어. 근데 디자이너가 이 사람이 매출도 진짜 탑인데 사람도 좋아. 뭐 어떻게 돼요? 나무랄 데가 없잖아. 교수 세계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치열하겠군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가 볼 때는 일주일에 뭐 수업 몇 시간밖에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연구를 해요. 끊임없이. 그럼요. 논문을 계속 쓰는 거죠. 이 논문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되냐면 필드 경험을 확실하게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 필드 경험의 베이스가 좀 깔려서 어떤 연구에 대한 그죠. 길라잡이 역할도 해줄 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왜냐면 실용학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만 할 수 없잖아. 뭐 실용학문인데 학생들에게 뭔가를 테크닉적인 게 그럼, 떨어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배움과 현장과 실용이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진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건데, 정말 저희들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교수님 하면 막 이렇게 학식 막 이런 부분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진짜 실용학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그 쉽게 해서 우리 아니 뭐 다른 전공이라 쉽게 해서 뭐 인문학을 베이스로 하는 사회과학이다라고 하면 뭐 그게 공부만 해도 되겠죠. 이론만 진짜 주구장창 고찰적으로만 뭐 선행 연구를 찾아서 고찰적으로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말 그대로 감성이잖아. 느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에 느낌을 알아야 돼. 실용 아트 같은 그죠? 게 굉장히 강하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수가 되는 것도 좀 늦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대나 뭐 우리 이쪽은 박사 졸업하고 바로 교수가 연구 교수로 있다가 뭐 포스트 닥터로 있다가 이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무조건 필드에서 최소한 10년은 술을 먹어야 돼.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10년에다가 박사까지 하면 박사 30에 박사 어렵죠. 그러면 무조건 40은 넘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는 시간은 아니고 전임이 되려면 학벌은 무조건 그 베이스가 돼야 돼. 근데 박사학위까지는 무조건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 왜냐면 예전에 전문대학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는 4년제 나온 유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상학과 또는 간호학과, 뭐 항공학과, 성문 출신이 미용과에 교수로 오셔갖고 그분들이 학과장님도 하시고 그분들이 전임이 돼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도 필드의 원장님들도 공부를 다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졌죠. 그 과정을 겪는 시간이 지금 중국도 그런 케이스를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베트남도 있고 이제는 그 친구들은 졸업을 해서 교수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음대가 미대가 제대로 있었어요. 패션 외국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 이제 자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대학이 사회에 한 50여 개지만 그게 4,000개가 넘어가. 그럼 기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많죠. 그렇겠네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미리 이 친구들이 잘 보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뭐 10년 후가 됐을 때 거기서도 앞서가는 친구들, 그렇죠. 생각 깨어 있는 그렇죠.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그렇죠. 교수가 되기가 하나도 다들 자기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뭐 그렇죠. 다 있겠잖아요. 다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외로워요. 그걸 겪어야 돼. 네. 겪고 오기까지가 참 많은 자신과의 싸움. 네, 많이.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학비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한 번씩 또 외국에 가서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단기지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쉽지 않다. 네, 그걸 감수를 해야지. 그 감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좋은데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럼요. 대부분이겠죠. 그런 게 조금 많이 봤어. 그게 이제 사실 어렵죠. 지금 한성대학교에서 정확하게 과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학부는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가 있고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그게 가장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편입하는 계약학과가 있어요. 계약학과는 뷰티 매니지먼트 학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미래 플러스 대학에 뷰티 디자인 학과라고 있어. 거기는 성인 학습자 거기는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특성화고 졸업을 하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분들도 만약에 그분들은 1학년부터인가요? 그렇죠. 진짜.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니까. 일주일에 일종의 그러면은 뭐 예전에 뭐 평생 그게는 평생 교육은 또 있어요. 또 있고. 이거 본과라니까. 본과로. 본과에 학사를 받는. 그렇죠. 이거 정규 수업을 다 들어. 일종의 그러면은 사이버 대학과 아니 그것도 완전 약간 믹스된 건 아닐까요? 아니 이게 이제 아주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미용실의 대표님들이 여기를 졸업했어요. 한성대학교를. 학점은행제가 됐든 가장 좀 떨어지잖아. 근데 이건 본과를 졸업한 거니까. 가장 정상적인 코스를 받는 학생들 수를 만약에 이제 본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중국 교환 학생이 차지하고 있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는 외국 학생들 중에 이제 지금 163명이 있어요. 외국 학생만 우리 과에만 엄청 많아요. 1, 2, 3, 4학년 다 합쳐서. 그럼 보통 1학년 때 몇 프로 정도? 아니 그 163명 정도의 9개 국가가 있어요. 와. 거기서 제일 많은 게 중국. 두 번째 베트남. 세 번째 일본. 일본에서 유학을 많이 와요. 그래요? 이제는 뷰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갔잖아요. 이제는 일본에서 유학을 옵니다. 그게 우리가 일본을 기를 수 있었던 게 뭘까라고 보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교육의 어떤 평준화가 사실 굉장히 빨랐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 아직도 팩스를 쓰는 문화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걔네들이 못하는 뭘 했냐면 교육을 해버린 거야. 대학에 과를 만든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용과라는 자체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아요. 탄탄해요. 교육.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디자이너들 잘 나가는 친구들 이제 그게 일본에 공부하고 유럽에 갔다 온 친구들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교육이 대학이라는 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어. K-뷰티가 말씀만 똑같아요. 제가 1999년도부터 내가 중국을 처음 갔잖아요. 그때부터 가면서 느낀 게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했겠죠. 했는데 중국이 지금 빠진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바로 교육인 거야. 필드에서의 교육이나 필드에서 스킬은 단단해.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 친구들이 나와서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역전이 되겠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유학을 온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일본에 그렇죠. 일본의 헐리우드, 야마노, 그 다음에 시세이도 뭐 저도 공부하러 다 돌아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 왜? 그게 다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말 그대로 개방의 문이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몽골 친구들이 와서 배우고 가면 그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언어도 되는 상태에서 학벌까지 또 돼.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이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은 애들이 필드 나가면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더 나아지겠죠. 기존 필드에서 단순하게 일만 하는 친구보다 그렇죠. 그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 레안 대표가 하듯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한 학년에 한 30명 평균 40명 정도는 그러네요. 40명 정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반이 나눠지고 그러면 20명씩 하고 내국인들 10명씩 들어가고 내국인이 더 작아요. 한국인. 한국인이 오히려 더 작은 굉장히 글로벌한 상태군요. 근데 이제 그 한 15명에서 20명이 외국인이 되잖아요. 그럼 되면 3개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2개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은 한 2개 클래스고 그렇죠. 2개 클래스고 이제 웬만하면 3개씩도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클래스가 돼 있으면 이제 중국의 학생들이 한 50%, 그 다음에 베트남이 한 30%, 베트남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몽골, 터키, 뭐 홍콩, 미얀마, 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다음에 지금 네팔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카오도 있고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걔네들도 재밌죠. 왜냐하면 그러겠다. 다양한 나라와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굳이 외국어를 쓸 리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에 한국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나눠질 수 나눠지게 있는데. 하잖아. 우리가 세퍼레이션이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외국 학생들 두루두루잖아.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통하려면 한국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